자, 안녕하세요. 조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봤던 장자 광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자 광언은 소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에 맞지 않은 즉 인간의 어떤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허황되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미치광이 소리, 광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지의 세계, 그러니까 이 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고기에서 화에서 붕이 되어서 구만리 장천까지 올라갔던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의미들을 이제 이후에 좀 자세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말하면은 그런 붕세의 눈으로 그리고 그런 붕세의 눈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 즉 대지의 세계에서 만약 이해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소지의 어떤 국한된 지식의 어떤 문제점들을 또는 편견 또는 어떤 편협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연결해 이해해 보면은 바로 어떤 창의성의 어떤 발량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확장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장자의 광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어떤 과학이나 또는 예술 또는 뭐 일반 소설 등과 관련해서 좀 연결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소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열려라 참깨 라는 그런 어떤 말에 의해서 동굴의 큰 바위문이 열리는, 과연 저렇게 말을 통해서 그런 어떤 큰 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저렇게 열릴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버렸죠. 하다못해 좋은 자동차의 경우는 열려라 창문 하면은 창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당시의 황당함이 오늘날은 너무 일상적 평범한 그런 어떤 이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그런 것을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저 이말리나 기타 여러 이 소설들에서 나오는 바닷속을 이렇게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간다라는, 과거에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것들이 또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졌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 삶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장자의 그런 어떤 사유와 연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렇게 인공 강우를 한다던가, 이건 과거의 어떤 조물주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세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거였다던가, 환당 같은 걸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연단수를 통해서 신선을 꿈꿨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연단은 이 중금속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오늘날은 인공장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싹 바꿔버리면은 과거의 신선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룩할 수 있는, 다만 문제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거의 어떤 신선이 꿈꿨던 신선 세계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얼마든지 이렇게 어떤 현실적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만약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한 놈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 현실적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과학 쪽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과거에는 아주 황당한 그런 어떤 것들이, 또 그리고 그런 황당함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황당함과 그 상상력의 그 결합으로서 오늘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이 현실적 삶 속에서 다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그 이 장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광언이라고 이렇게 그 몰아붙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옳다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광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인류의 그 삶이 보다 더 그 윤택해지고 또 보다 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황당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들을 누가 더 황당하게 꿈을 꾸느냐라고 하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세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것이 화두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지금 우리 현실적 삶 속에서 많은 분야에 이렇게 또 뭐 걱정한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이 지식을 그 직업을 빼앗아 간다는 좀 그런 우려를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 정황에서 AI에 침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인간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그 과거에 이 광언이라고 이렇게 말해졌다. 그 속에 있는 그 황당함이 오히려 그 앞으로 인간의 미래 세계에 어떤 그 하나의 탈출구로 어떤 돌파구를 이렇게 마련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그 광자라고 하는 광인이라고 하는 광자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사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려보는 이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점은 이제 유학에서는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만은 노자 장자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광자와 관련된 어떤 광원과 관련된 그런 대강의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지금 이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광자를 공자를 비롯한 여러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평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